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는 천체 물리학자를 하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천재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이제 외계 행성에서 외계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꿈을 키우게 됐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 70점, 안송환 선생님 80점, 이정영 선생님 80점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75등급, 수학 1.6등급, 영어 1.28등급, 과학 1.92등급, 평균 1.65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에서 3, 1,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2학년 때 1.3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1에서 2, 1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가형 2등급, 영어 1등급, 한국사 2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 1, 3등급이 예상되고요. 국수과 평균 2.33등급이 예상됩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80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 조언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좀 가장 좋은 교과 성적을 받은 그 교과목이 1.28등급을 받은 영어인데요. 과학은 1.92등급으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계열에서 중요한 교과목인 수학과 과학, 그리고 영어 교과목을 좀 분석해 볼 때 과학 교과 성적 향상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2학년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남은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에 관한 전략을 좀 분석해 볼 때 수학과 과학, 영어 교과 성적 각각 성적 1등급을 목표로 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과학 교과에서의 성적 상승은 우리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교과목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과 비교했을 때 지금 3월 같은 경우 국수단 평균 2.33등급이 예상이 되는데 11월 달 같은 경우가 평균 1.67등급으로 상당히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수학 가형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학 가형과 그리고 과학탐구 모두 1등급을 목표로 학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한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그리고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계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과 함께 과학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논술에 대한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궁금한데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도 같이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문제 몇 번 풀어보고 그리고 개념 초반 부분만 개념을 몇 번 공부해본 정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좀 과학 쪽이 좀 덜 나오는 것 성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좀 서울대 일반 전형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같은 경우는 4개 영역에서 등급 합 8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영역이 올해는요, 국어, 수학, 가형, 그리고 영어는 빠지고 과탐 하나, 과탐 둘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입니다.
그리고 대신 영어는 2등급,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3월 학력평가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수학 가형과 그리고 과탐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학습한다면 최소 2등급 이상의 성적을 저는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리고 3월 학력평가 가채점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부족했지만 쭉 계속 2등급을 목표로 1등을 목표로 해서 간다면 뭐 최저는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지금 3월 달급만 가지고서 제가 이제 정시에서 지원 가능 대학을 찾아보면요. 성적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동국대나 또는 건국대 정도의 대학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희망대학의 비교과 준비도에 대한 선생님들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자, 정주원 선생님 85점, 안성환 선생님 60점, 이정현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85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 60점을 주셨습니다. 세 분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이 갑니다. 제가 60점을 준 이유는 일단은 학교를, 즉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라고 일단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싶고요. 학생의 비교과 가운데서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문학적 소양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로섬인데 약점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전공 분야에 대한 심도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 약하다라는 것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렇다. 그래서 60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서 강점과 약점을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진단 이유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상당히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다라는 그 느낌을 학생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글짓기에 나가고 수상을 한다거나 국어 성적 같은 걸 봤을 때도 상당히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자연계열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독서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 친구들하고 어떤 그룹 활동 같은 걸 할 적에 본인이 상당히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학생으로 인식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소서에서의 그 봉사활동 부분이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타인을 배려한다거나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학생이다라고 해서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학생이기 때문에 강점을 좀 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가장 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교과에서나 아니면 수상에서의 그 물리나 아니면 수학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는데 세특에서 물리원 선생님이 이런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최상위권 자질이 있지만 실수를 해서 등급이 안 좋다. 실제로 제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도 받고 표준 편차나 평균이라는 것들도 고려를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교과 성적에 있어서 1, 2점 가지고서 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등급이다, 1등급이다라는 게 의미가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면 다른 부분에서 무언가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수상 실적에서 물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거나 수학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좀 불안전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3학년 과목에서 물리 2 과목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거나 어떤 특별한 깊이 있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특히 어떤 비교과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최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항목이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과 그리고 방금 안성환 선생님 지적해 주셨지만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2학년 때 물리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물리교과 방과후 수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에 적합한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2학년 1학기 물리교과 성적이 3등급으로 약간 그 저조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3학년 1학기에 보완할 점은 사실 이 물리교과 성적이 2등급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강단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리학과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자율 탐구 활동을 계속해서 수상까지 이어지도록 3학년 때 좀 더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될 비교과를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 같은 경우에 그 영어에 대한 상당히 강점이 있고 글쓰기 등도 있었는데요. 수상 실적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폭넓은 독서량 자체도 이 두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는 것을 근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쉽게도 상당히 다방면의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정 선생님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내용은 1학년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심도를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물리 2과목 같은 경우에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3학년 때 반드시 이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이 부분에 대한 심도를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물리경시대회 같은 데서 조금 더 순위를 고려해서 수상 실적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급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학생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상당히 인성적인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학생이 특강 날짜를 들은 날짜가 2016년 7월 8일이었습니다. 2학년 때. 그런데 UCC 경연대회 수상일이 2016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날짜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1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성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진로활동하고 방과후학교하고 연계된 이런 그 프로그램 같은 것,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어떤 캠프 같은 데서 무언가 방과후학교에서 개념을 배우고 진로활동에서의 캠프와 연결된다라는 그런 점들은 좀 강점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3학년 때도 자율활동을 조금 더 연계성 있게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더 학급 내에서 학생들과 같이 학급 내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는 것으로서 자율활동을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주의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쓰는 스타일이라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학급 내 조별활동이라든가 자율활동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점의 인성을 좀 부각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게 학생이 장애인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70시간 이상을 2학년 겨울방학 때 집중이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봉사활동이 조금 집중이수란 말이 좀 약간 모순이긴 한데 충분한 해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없다라면 이 부분은 1학년 때까지의 부족한 봉사활동을 메우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합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은요, 연세대 물리학과 활동 우수형 전형, 안성환 선생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탐구형 인재 전형, 이정영 선생님은 고려대 물리학과 고교 추천 2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정주원 선생님 연세대 물리학과 활동 우수형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연세대 물리학과 활동 우수 전형 보면요. 1단계 이제 일정 배수입니다. 서류 100에,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 과탐 4개 중에 2개 과목에 대한 등급합 4입니다. 이 2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국어, 수학 중에 상위 1개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또 탐구는 원, 투가 서로 다른 과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어도 되고 원, 투여도 되는데 서로 다른 과목이 돼야 됩니다. 모집 인원 4명으로요. 작년도 경쟁률은 16.75대 1이고요. 면접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한 학생들에게 이제 자질을 위한 그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면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한 이유는 작년도 합격자를 보니까 1.3에서 1.6등급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때 조금만 더 관리하면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데 이제 3월 성적 가지고는 아마 최저 통과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정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정주원 선생님께서 연세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직접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셨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우선 학생부 종합에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관리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과지만 국어랑 영어 과목 같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 탐구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이런 점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진짜 내신을 준비할 때 국영수 3과목을 한 80% 정도로 가중치를 두고 나머지 20% 정도를 과학 탐구 영역에 노력을 쏟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촉박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나 3학년 때 시험 끝나고 틈틈이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나열식으로 많이 써서 나는 뭘 했고 결국 뭘 했다 이렇게 쓰는 식이 많은데, 그렇게 쓰면 정말로 매우 안 좋은 자기소개서고, 또 정말 독특한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 뭘 얻고 싶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물을 얻어서 어떤 좋은 걸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세대 합격생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정영 선생님께서 고려대 물리학과 고교 추천 2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그 고교 추천 2 전형은요, 올해 같은 경우 참 처음 신설된 그런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전형은 그 학교별로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이 가능한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고요. 잠깐 특징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5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면접 50으로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인데요. 4개 영역 기준으로 했을 때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능 최저 기준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맞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추천해주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만 가능한다는 점이 가장 아마 경쟁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에 결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2016학년 융합형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합격자 평균 등급이 1.7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교과 성적이 1.65등급인데 2016학년도하고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등급 상당히 유사한 그런 성적 분포를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올해 신설됐고 그다음에 재학생만 본다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내신 비교과랑 교과 성적을 가지고 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하고 하향 지원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제가 상향과 하향을 각각 따로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물리학과 기준으로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수시에서는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출 아직 미충족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시는 이렇게 2개의 대학을 제가 상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연세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지금 3월 학번 가채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으로 제가 볼 때는 하향에서는 이제 수시에서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면 좀 하향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시에서는 아까 3월 학력 기준으로 가채점 기준으로 해봤을 때 동국대나 또는 숭실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어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좋은 말이네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SNS 스피드 상담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아이디 KBKJJ님의 질문입니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1 학생입니다. 교내 교육봉사 동아리를 창설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주원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창설 되게 대단한 단어네요. 어벤져스도 아니고 신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아리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하는 공식 동아리가 우리가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제 학술 동아리 또는 교내 동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교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금 의지를 갖고 좀 만들려니까 지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학교에 이제 공식적인 결재를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허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한테 말해서 이제 교내 학생들이 모이는 자체적인 동아리로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이제 동아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연세대 학생이 얘기했지만 뭘 했다라는 것보다는 왜 했고 그다음에 분명히 이제 초등교사니까 이걸 하면서 뭘 느꼈고 또 이걸 인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좀 나와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나열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IMHA님의 질문인데요. 내신도 별로고 생활기록부도 별론데 수시를 버리는 게 낫겠죠?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학생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좀 우려가 좀 되는데 별로고 별로여서 수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런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이만큼 있는데 내 교과로는 안 되고 그리고 별로 준비한 것도 없고 학생부도 갖춰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시로 가거나 논술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안 돼 있고 단순하게 욕심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확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질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3학년 학생이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내신이 별로이고 학생부가 별로여도 재학생은 그래도 수시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의 교과를 분석을 하고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 교과인지 종합인지 내지는 논술인지 하지만 끝까지 정시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시몬14님의 질문입니다. 오답 노트가 좋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시간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오답 노트는 사실 정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복습과 예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가 정말 내가 실수해서 틀린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웠던 문제, 내가 전혀 손을 못 댔던 문제는 다시 한번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풀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는 두 번 더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롭게 단장한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께서 입체적인 분석으로 고3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이 탐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입시 본색이 방송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는요.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 대해부입니다.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입시 본색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영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공부할 때 누가 응원을 해주시나요? 오늘 상담을 받은 첫 번째 학생이 공부할 때 응원이 되는 노래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습니다. 이승철의 아마추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